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에 그야말로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머스크가 독일의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인류가 걱정할 것은 전력 가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LS 그룹주가 정말 강력하게 주목을 받은 건 머스크가 설립한 XAA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3사에다가 여기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에 강력한 모멘텀을 이어갔는데요. LS 그룹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설비 테마 전반적으로 강했고 그중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LS 그룹주 중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는데요. LS 그룹주 앞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 건지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원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AI로 인한 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에 대한 연결성 상에서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결국에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를 상당히 불쾌하게 했었던 이슈들이 이제는 소멸이 되었다라는 점 정도를 강력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윤 정권 하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새로운 정권이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 모멘텀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꿈의 기판, 유리 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수익 봉투, 두 번째 수익 봉투, 세 번째 수익 봉투까지 AI에 대한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좀 뻗쳐 나가고 있는 키워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뻗어나오는 유리 기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들려온 소식은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1억 달러를 추가 지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추가적으로 인텔에서는 유리기판에 10억 달러 투자를 결정을 짓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서 유리기판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가까이 슈팅이 나왔는데요.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실제로 실적이 찍히지 않는다라는 점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까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지금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나도 투자자문의 윤준식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토마토 증권통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나도 투자자문의 윤준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대형주 위주로 고객분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안내드리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수익봉투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기 전에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좀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0일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선반영되면서 증시가 많이 강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직접 취임을 하는 시기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좀 부담감, 그래서 아마 눈치 보기 상황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시장 자체는 마냥 안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챙겨야 될 이슈들이 참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주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력설비 테마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약간 시세가 약하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LS그룹주의 차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LS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머스크가 언급한 부분도 있고 머스크 관련된 AI 개발사의 납품 소식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국내 전력기기 분야에 LS그룹주가 리딩 컴퍼니로서 완전히 자리 잡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투자 부문에서도 변압기나 전선 섹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LS그룹만큼 전력 분야에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이 사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는 LS그룹주 자체가 하나의 테마라고 하기는 뭐하고 앞으로는 전력기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LS그룹주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될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LS그룹주를 지켜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LS그룹주 내에서 상한가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LS그룹주 내에서 좀 어떻게 변별력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 이 점도 좀 의문점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종목들이 좀 더 강력한 LS 에코에너지라던가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은 가장 LS 그룹에서 전력 분야에서는 LS 일렉트로닉이 메인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함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LS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 지금 채팅창에도 저희 종목 진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열어볼게요. 원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이제는 좀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강력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원전 종목들은 어떤 트레이딩이 필요할까요? 단기적인 이슈는 분명히 오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료된 것이 원전주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요인도 분명히
그런 그 불확실성 요인들. 그러니까 아까 LS그룹이나 이런 섹터에 비해서는 원전주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증폭되고 이후에 다른 유럽 국가라든가 그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분명히 정치적 이슈도 있고 또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모든 앞으로의 그 원전 수출의 모든 지적재산권의 그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걸림돌로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원전주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체코 원전 수출 자체는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꿈의 기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C가 이번 연도에 유리기판의 바람을 좀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사실 12월 달부터 보조금을 가장 먼저 받았다라는 이슈를 불고 온 게 자회사 앱솔렉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추가적으로 1억 달러를 또 지급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SKC 비롯해서 오늘은 피롭틱스가 대장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유리기판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유리기판은 이제 새롭게 오늘 그 언급되는 그 이대리의 수익 봉투 중에 가장 참신한 새로운 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오늘 그 유리기판 부분이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항상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테마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한다면 오늘 이슈에서는 아마 꿈의 기판인 유리기판 쪽에서 이게 AI 수요 급증에도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AI에서 뻗어나가는 가지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리기판 브리핑을 할 때도 언급이 드린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던 키워드들, LS그룹주,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력, 에너지 모든 쪽이 다 강했는데 결국에는 AI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이슈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상용화 시점까지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려가 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분명히 상용화 시점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게 AI가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상용화되고 이게 과연 돈이 될 것이냐 이런 이슈와 의문들이 많았지만 그러면서 주가는 먼저 다 선반영해서 올라갔었고 전기차 때도 마찬가지였고 과거 인터넷이 처음 깔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시세를 크게 내는 섹터나 크게 내는 분야들은 의외로 수익의 기대감에 대한 의문점이 많을 때부터 시작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리기판 부분을 주목해 보실 만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리기판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사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2024년 상반기에 급등 시세를 냈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부터 CES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혹시라도 유리기판 테마 중에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회사의 그 투자금을 또 받은 SKC라던가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형주들 위주로 보시면서 오늘 같이 시세가 분출해준 피롭틱스 같은 회사들도 같이 눈여겨봐 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SKC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롭틱스 오늘 대장 종목 함께 살펴보시고 삼성전기도 이 상용화 시점을 조금 앞당기겠다라는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세 가지 종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기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트럼프 정국이 도래가 됩니다. 그 때문인가요? 오늘 시작은 관망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고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지만 2523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724.6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2.14%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SK 하이닉스 3거래일째 담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63% 상승, 그리고 네이버 1.21%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SKC는 9.40%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부름도 받았지만 기관에서도 함께 받았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잠시 뒤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수페타시스 6.39% 상승입니다. 오늘 매도세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 그 다음으로는 기관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갔던 종목 중에 외국인들과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담아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SKC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9.40% 급등세. 오늘 유리기판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SKC의 앱솔릭스, 자회사죠. 앱솔릭스가 1억 불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유리기판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원전 굉장히 좋은 이슈 들려왔습니다. 4.57% 급상승세 보여줬고요. 네이버, LS도 마찬가지입니다. 5.31% 그리고 SK스퀘어도 3.29%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이 들어왔던 LS 관련주 살펴보시죠. 오늘 LS 그룹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 보내온 좋은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개발사에 이 LS 일렉트릭이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LS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로 출회가 됐습니다. 1.10% 하락됐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외국인들 피롭틱스에 대한 러브콜을 강하게 보냈는데요. 피롭틱스 16.73% 급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동성화인텍 그리고 솔리드, HPSP 파마 리서치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HPSP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로는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은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담아갔던 종목 중에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외국인의 흐름과는 다르다는 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PSP 여전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민호공업, JYP 엔터테인먼트, 리가켄바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테크윙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매도세로 출회가 됐다는 점 추가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루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ST팜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준식 멘토입니다. 오늘부터 그 대형주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그 기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그 기법의 이름은 머니플로우 기법이라고 하고요. 크게 보면은 큰 돈의 움직임을 결국 포착한다는 건데, 그냥 말로는 되게 쉽죠. 말로는 되게 쉬운데, 결국은 시장의 그 돈의 움직임을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기법의 이름을 머니플로우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큰 돈의 움직임을 포착, 돈의 길목을 지키는 투자법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포착하는 방법은 큰 돈의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차트상에서 수급적으로 어떤 시점에 그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도 단순히 그냥 수급적인 측면만 보고 타이밍을 잡는 거는 참 조금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 실적을 위주로 실적을 잘 체크하시고 재무적인 흐름도 잘 체크하시는 분들은 수급적인 흐름만 가지고도 어떤 기업의 앞으로의 실적과 이런 전망을 가지고 적절하게 분할 매수로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으로 그 타이밍을 잡은 게, 큰 돈의 움직임이 보였더라고 하더라도 그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절반 정도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60일 선 정도의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50% 정도 돌파해서 기술적인 지표들과의 약간 적당한 믹스를 해서 그 안전하게 또 그러면서 좀 길게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까지 그럼 계속 들고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좋은 시점이란 건 특별하게 뭐 익절의 시점은 충분하게 투자자분들이 이익을 충분히 얻었으면 그냥 적절하게 이익을 그 회수하고 매도하셔도 되지만, 제가 보는 좀 길게 본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그 수급의 이탈을 동반하면서 그 60일 이동평균선을 그 이탈하게 되면 그 시점에 익절을 하시는 게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실제 구체적인 그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첫 그 사례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그 이 시점에, 그러니까 2023년 11월, 10월 때쯤에 그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같이 실립니다. 거래가 같이 실리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거래량과 그 이동평균선만 보여드린 거고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해당 시점에 그 수급적인 측면을 잘 보시면 기관이 그 하늘색이 기관입니다. 하늘색의 기관, 파란색은 개인, 그리고 외국인은 빨간색으로 보여주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큰 변화가 이 시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수급의 역할을 한 것은 기관이었었고요. 외인과 기관을 보면은 사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외국인이 강한 종목도 있고 때로는 기관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쉽게 보시는 방법은 개인의 수급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개인이 매도가 될 때, 개인이 매도가 되면서 개인의 수급이 감소될 때 주가가 오르는데 거기다 거래량이 동반한다. 이런 경우가 큰 돈이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그 개인의 매도와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상승 나오는 시점이 바로 이제 큰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 화면으로 봐서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 함께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개인의 수급도 매도가 되어지는 이 시점이 매수의 적당한 시점이었고 길게 보시면 이전까지 조금씩 움직이던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움직여서 이후에는 대략 10만 원 초반부터 60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이탈되는 시점을 보면 이때 2024년 한 5월, 6월 정도에 한번 이탈했었고요. 그렇지만 수급이 계속 동반하면서 거래 실리고 바로 60일 이동평균선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종목이 이탈한 시점은 저기 끝에 보시면 작년 10월 정도, 11월 정도에 이탈하게 되는데 그때 가격을 보시면 40만 원 정도까지 무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대형주들의 특징은 큰 돈이 들어와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 큰 시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급의 흐름과 이런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같이 병행해서 보신다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고 저 역시 고객분들께 그런 종목을 잘 포착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 수익을 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재무적인 것도 잠깐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재무적인 것도 잠깐 보시면은 그게 2023년 11월에 해당 주가가 그 움직임은 포착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의 어떤 주가를 이끄는 거는 재무적인 실적도 함께 봐줘야 됩니다. 재무적인 실적도 함께 봐줘야 되는데 2023년 2분기, 3분기의 실적 대비 이후에 그 매출 성장 자체도 4분기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왔고 그 분기 연환산 분기로 그 연평균 그 성장도 2023년 대비 2024년의 성장이 거의 40에서 50% 정도 성장하면서 이익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대표적인 방산업체이기도 하지만 그 이런 대형주에 들어오는 수급들은 재무적인 실적의 성장도 함께 보면서 들어오는 수급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나마 이게 선행적으로 재무적인 실적이 보여진다면 누구나 투자를 쉽게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재무적인 실적도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시점이 정말 좋은 매수의 시점이었구나 하겠지만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큰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쉽게 그 대형주의 좋은 타이밍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사례로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거는 네 전체적으로 그럼 이러한 그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정도 해드리는 게 나아서 화면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오늘 현대차의 그 현재가 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화면은 아닌데 보시면은 이 거래 그 수급들 보시면 그냥 매수와 그 이쪽 매수죠. 매수와 매도 보면은 매도에는 전체적으로 48,000주가 걸렸습니다. 오늘 11시 40분 모습입니다.
그 매도에는 48,000주가 걸려 있고 매수에는 107,000주가 걸려 있어요. 이게 딱 걸려 있는 모습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매수세가 강하구나.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오늘 단기적으로 봐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상당수의 많은 경우들에 그 매수가 많이 걸려 있고 매도가 적게 걸려 있으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도 쪽에 그 쌓여 있는 물량 뭐 이게 10호가라고 총 10개의 호가씩을 매수와 매도 쪽에 보여진 화면인데요. 매도 쪽에 오히려 뭐 20만 주가 걸려 있고 매수 쪽에 10만 주가 걸려 있으면 거꾸로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주가 차트에서 개인의 수급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또 현재가 창을 갖고 와서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궁금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화면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에 거래할 때, 주식 거래할 때 특징을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수와 매도할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책에 많이 나오죠. 책에 많이 나옵니다. 책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팔라고. 그래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장중에 뭐 전문 투자자나 기관들처럼 장중에 주식시장에 붙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걸어놓거나 매도를 걸어놓습니다. 즉 여기에 보여지는 이 화면에 있는 매수의 107,000주와 매도의 48,000주는 대부분 개인 물량일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편합니다. 결국 개인 물량들 주가는 어떻게 그럼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되어지고 또는 주가가 오를 때는 매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가 되어지는 거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특징으로 돼 있고요. 그럼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 두 번째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그 비슷한 흐름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도 2024년 그 초에 현대로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비슷한 방위산업체 관련 회사고요. 거래가 늘면서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요. 네, 그다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가 되어졌죠. 기관이 먼저 좀 샀다가 나중에는 외국인이 샀어요. 나중에 외국인이 조금씩 사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많이 샀죠. 근데 누가 먼저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쉽게 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매도되어지고 있느냐, 매수되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거래가 늘고 있는데 개인이 매도되어지고 있고 주가는 상승을 보인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큰 돈들이 이 종목에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는 발자취, 흔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로템도 똑같이 종합적으로 화면을 보면 거래가 늘고 이동평균선에서 20일, 60일 위에 안착이 돼 있고 이게 이제 이 차트는 주봉을 가져온 건데 뭐 주봉으로 그 21선, 그 일봉의 21선은 5주선, 60일선은 약 13주선 되기 때문에 그 5주선과 13주선으로 표시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개인들의 수급이 개인들이 매도되어지는 모습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이때 이후로도 역시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네. 네, 재무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재무적으로도 당연히 실적 성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사례는 HD 현대일렉트릭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이게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들이 뭐 조선도 올랐고 그렇지만 전력기기 분야, 그러니까 오늘 많이 언급된 LX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효성중공업 같은 그런 전력기기 분야,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다 걸려 있습니다. 역시 이 시점이
최근에 아마 거래가 많이 늘어서 이게 좀 작게 보이는데 이 시점도 이제 거래가 늘었고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요. 네. 다음 화면. 네. 역시 비슷한 시점에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되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를 기관만 추종하시는 분들은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건 좀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맞을 때도 있고 외국인이 맞을 때도 있어요. 이 말은 누가 더 힘이 센지는 모릅니다. 그때그때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종목은 기관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형주에서 공통점은 개인들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 이 시점에도 보시면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개인들이 매도가 되어지는 게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거래가 늘면서 이동평균선에 올라왔고 개인들이 매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점에 또 거래가 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매도되어지고 있고 역시 이 이후에 올라간 흐름만 해도 거의 200%, 300%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역시 비슷합니다. 재무적으로도 결국 이런 기업들은 항상 주가가 오르고 나서 보면은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대신 지금은 이제는 실적이 약간 고점권일 확률이 높죠. 재무적으로 업사이드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좀 빠른 매매를 하는 기관들이나 큰 손들은 이미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죠. 기본적으로 이익 그로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맨 마지막으로 HD 현대중공업을 사례로 이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다음. 네, 역시 수급이 개인들이 매도되어지고 있죠. 개인이 매도되어지고 있고, 네, 다음. 네, 종합적으로 보셔도 거래가 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왔고 개인들이 매도되어지고 있으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네, 재무적으로 마지막 재무적으로까지 보시면 역시 비슷한 흐름이죠. 재무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기법의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 오늘 추천주도 종목을 찾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방송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지 잘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윤준식 멘토의 기법은 머니플로우를 따라가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기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해주실까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그동안에 많이 오른 섹터들이 그러니까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많이 검색에는 조건의 검색이나 이런 것들 검색해 보면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섹터나 많이 오른 종목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찾아본 기업 중에는 오늘은 약간 소비재 또는 엔터 쪽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면서 방송들에도 많이 언급은 되긴 있던데 첫 종목은 하이브를 소개해드리도록 가져왔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윤준식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테마주 성격은 관심 없고 조금 힘 있는 종목들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한번 알아볼까요? 하이브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하이브는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BTS의 멤버들이 군대에서 모두 다 제대해서 완전체가 된다는 거. 그 완전체가 돼서 그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이 거의 누가 봐도 BTS의 그 로열티 높은 충성 팬들이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하는 부분이겠죠. 아마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지금부터 이미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첫 종목으로 하이브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TS 월드 투어 기대감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하신 내용 차곡차곡 보내주시죠. BTS 월드 투어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또 뭐 제이홉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하이브의 경우에 그 하반기 이제 BTS 완전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제이홉 예상치도 55만 정도가 지금 예상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나올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현대차증권의 그 김윤용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 엔터 섹터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는 분인데 올해 아마 그 하이브 올해 그 총 60회차 360만의 모객 규모를 예상하지만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즉 현재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BTS에 대한 기대감 이상으로 BTS가 되면은 이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하는 평균치보다 팬덤들이 워낙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예상치를 다 초과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최근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환율이 어떻게 보면 원화가 약세인 게 이제 그 달러가 강세라는 측면, 달러가 강세인 측면들이 그 하이브를 비롯해서 그 좀 이따가 추가로 소개해드릴 JYP 엔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글로벌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벌어들인 돈에 다 그 수입들이 모두 다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 강세 측면이 그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아무래도 BTS 완전체 왕의 귀환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엔터 종목들 주목하신다면 하이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차트상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매매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일봉에서 그 최근에 그 20일과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약 20만 원 지점에서 21선과 60일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리허설을 월요일 날 했었는데 월요일 날도 가져왔던 종목인데 그날 처음으로 고객분들을 만났으면 아마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시점보다는 한 5%에서 한 6% 정도 더 오르는 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자신 있게 가져온 종목이고요. 그 일봉 차트 말고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로 보면 큰 흐름으로는 과거의 고점이 2022년의 고점이 그 30만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완전체가 되면은 그 군대 가기 전과 지금 군대 이제 갔다 와서의 모습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 완전체가 돼서 공연을 본격적으로 하면 기대치는 30만 원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목표가 자체는 거기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단계적으로 한 26만 원 정도에서 그 저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서 추가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30만 원 이상을 아마도 그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재 시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만 원까지 보면은 한 4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최근에 매수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매도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은 외국 투자자들의 흐름은 계속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그 하이브의 매수를 본격적으로 이끌면서 이 둘만을 제외한 개인만 딱 보시면 개인 수급이 감소되고 있죠. 개인 수급이 감소되면서 아까 기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수급이 매도되어지면서 거래가 늘고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매수하면 가장 안전하게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고 했는데 하이브가 딱 그 시점에 있고 주봉상에서도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종목으로서 가져왔습니다. 네, 하이브 종목 살펴봤습니다. 수급을 통해서도 이 종목이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부터 주가 상승 여력이 한 40% 정도는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정고점 부근이 30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26만 원, 손절가로는 20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종목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그 아모레 퍼시픽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최근에 많이 언급이 안 됐던 종목들이고 마침 전체적인 흐름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역시 가족의 좀 처음으로 뵙는 고객분들께 소개드리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었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섹터의 턴어라운드는 아모레부터라는 그 상징적인 측면에서 아마 아모레가 이 화장품 섹터 전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리딩 컴퍼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아직 높지 않지만 아마도 중국이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의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시점까지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더 내려갈 룸은 없으니 앞으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라네즈 중심으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라네즈 중심의 글로벌 성장과 중국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턴어라운드 되는 이 두 부분이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화장품 종목들의 턴어라운드는 아모레 퍼시픽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중국 쪽의 수요 증가가 이 화장품 섹터 쪽으로 들어온다면 아모레 퍼시픽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준비해주신 내용들 차곡차곡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아모레 퍼시픽의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출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면서 별로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은 글로벌 분야에서의 성장이겠죠. 그런데 중국 시장은 중국 내부적인 부분도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소비 시장 자체가 다 죽다 보니 화장품 섹터인 아모레 퍼시픽도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등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거고요. 긍정적인 측면은 코스알엑스를 제외한 미국과 유럽 쪽의 시장에서 라네즈가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21% YY로 21% 성장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40%의 성장이 기대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모레 퍼시픽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일봉만 보셔도 아모레 퍼시픽은 참 편안한 위치입니다. 일봉만 보셔도 거의 지금 바닥에 있고 20만 원대 일봉에서 최근 1년만 딱 흐름만 봐도 작년 5월에 20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약 10만 원대까지 찍고 10만 원 정도 찍고 거의 50% 반토막 났죠. 거기서 최근에 조금씩 거래가 늘면서 12만 3천 원까지 올라온 흐름이고요.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지금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2022년 말부터 그 큰 추세를 보시면 지금이 약간 그 과거의 그 지지 저항 지점에 딱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만 보면은 수급을 다음 페이지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되어지는 모습과 함께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와 함께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죠. 그리고 그 거래가 늘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주가가 이제 시작하는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것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종합 화면이고 다음 화면에 재무적인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에 1, 2, 3분기 매출이나 이익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출도 그냥 9천억대에서 그냥 무난했고 분기별로도 이익 자체가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라네즈의 성장이라던가 이런 그 라네즈라던가 이런 그 기존의 유명 브랜드들 그 아모레퍼시픽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의 글로벌 성장이 이어지면서 분기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그 올해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위치가 12만 한 4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1선과 이것도 이제 손절가를 대부분 잡는 위치는 60일선 이탈 여부를 보기 때문에 60일선 위치된 약 11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봤고요. 그 1차적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60일선 이탈선인 11만 원, 목표가로는 1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이 엔터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더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그 하이브와 같은 섹터에 있는 JYP 엔터입니다. 네. 그 BTS가 그 단독 그룹으로서는 매출 1등인데요. 이 스트레이키즈가 그 그룹 매출로서는 2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로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들이 그 하이브가 하나가 갖고 있고 JYP가 이 스트레이키즈인데 스트레이키즈도 올해 그 2025년에 서프라이즈를 이끄는 스트레이키즈가 2025년 서프라이즈를 아마 리딩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역대급 북남미 투어가 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JYP 엔터의 실적 자체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퀵플립 그룹이 올해 또 데뷔하기 때문에 신규 그룹으로 퀵플립이 데뷔하는데 이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작용한다면 안정적인 그 캐시카우를 스트레이키즈가 벌어주고 퀵플립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준다면 JYP 엔터의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목표가와 손절가만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주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의 손절가는 6만 5천 원, 네.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천 종목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 02-2128-8566번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는 푹 쉬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